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m 높이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은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져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졌고 지역에서도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6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포함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해운대 지역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공사는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사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이면도로와 산책로 쌈지공원 조성 등으로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포함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도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금정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종사자 한 명이 유증상자로 확진돼 세계 업체 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종사자와 가족 등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 63명을 자가격리하고 일상 접촉자에 대한 능동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간의 가림막을 더 보완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바로 뒷좌석은 그 승객이 앉지 못하시도록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 일상 접촉자 중에도 확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로 부산 지역 1일 확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6일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는 25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가 이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문제입니다. 현재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달 2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접종률 증가는 더디기만 합니다. 2차 접종률의 경우 80%를 넘었지만 3차 추가 접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6일 오전 11시쯤 동서 고가도로 범내골 방면을 달리던 승용 차량이 앞서 달리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전복됐고 60대 운전자 A씨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승용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3시쯤 남구 남천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육교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육교 아랫부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9시쯤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 A씨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을 견인하는 동안 일대 도로에 교통정체가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3시 30분쯤 영도구 동삼동의 한 건축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과 자재 일부 등을 태운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으로 주말이면 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별다른 교통대책 없이 관광단지 내 대규모 테마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기장 군민들에게는 테마파크 이용권을 할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김종률 기장군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 주민들에게 테마파크 이용권에 대해서 최대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그 촉구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롯데 테마파크와 같은 상업시설이나 대규모 점포 개설로 인하여 최악의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 불편은 주로 기장 군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 군민들에게 테마파크 자유 이용권을 대폭 할인해서 기업과 사회의 공동체 발전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도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으로 주말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개장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의원께서도 지속적으로 교통 문제를 제기하셨죠? 예,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10년부터 단지 조성이 착공되었는데 그동안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시설과 건물만 높이 짓고 도로 및 교통대책은 개선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계속 주변도로 확장과 교통문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장군 교통 문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오시리아 주변도로 확장은 물론 장산역에서 오시리아까지 2호선 연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서 간통도로가 될 반송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국회의원님께서 부산시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반드시 반송터널을 개설하겠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만큼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률 기장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2030년에는 부산에서입니다.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 이 두바이몰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올리드 스크린에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영상이 나타납니다. 바다 위에는 한 척의 커다란 배가 유유히 지나고 백사장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시민들. 한국의 전통 수묵을 모티브로 한 이상원 작가의 작품 더 파노라믹 해운대입니다. 수묵의 먹선이 수평선으로 변하고 파도와 해변,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다가왔다 사라지는 모습은 강렬한 이미지로 남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미디어 아트 홍보 영상인데요. 두바이 엑스포장에서는 오는 16일이 한국의 날로 지정됐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2030년 세계인들이 부산에서 모이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도에서 아이를 낳으면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그리고 둘째 이후 자녀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60만 원씩, 그리고 셋째 이후 출생아에게는 일시금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와 시,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와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까지 포함하면 연간 7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역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의 환경 개선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영도구에서는 좋은 육아 정책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지역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지난해 비해 정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차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 상위권 4년제 대학의 경쟁률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이 통합형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네. 이 상위권 이과생들이 인문 상경 계열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각 대학에서는 이 수능 정시 모집의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좀 그 결과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정시 모집 마감 결과 이 수험생들은 상향 지원했고 대학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네, 2022학년도 부울경 4년제 대학 정시 경쟁률을 보면 부산대학교는 5.35대 1을 기록해서 지난해 3.24대 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도 각각 5.38대 1, 5.71대 1로 지난해 3.08대 1, 3.43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립대 중에서는 동아대학교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97대 1에서 4.84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하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동명대는 지난해 1.17대 1이었는데 올해는 1.07대 1, 영산대는 지난해 1대 1에서 올해는 0.71대 1을 기록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계열별 이 경쟁률을 보면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노어 노문학과가 17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7.06대 1을 기록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경대학교는 물리학과가 12명 모집에 120명 지원해서 10대 1,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가 10.23대 1을 기록하는 등 상위권 대학에서 수험생들의 막판 눈치 작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네, 입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 추가 모집이 이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이 추가 모집을 예상한 수험생들의 학습 효과라고 이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는데 이 수험생들이 소신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죠. 입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과가 낮아진 대학들 보면은 지난해 추가 모집 인원이 대규모 발생했던 대학 위주로 형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대학은 추가 모집이 올해도 형성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더 상위권으로 소신 지원한 학생들이 많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학력 인구 감소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이 대학들 간 양극화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시 모집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력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지역 내에서는 수험생들이 재수를 각오해서라도 거점 국립대나 상위권 대학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이 10만여 명 줄었거든요. 학생이 줄다 보니까 합격선이 계속 낮아진 거죠. 학생 수 감소하고도 연결된 거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혼자기 때문에 재수를 시키더라도 좀 더 나은 대학을 보내야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지방대학은 생존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음 달 20일부터 이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28일이면 대학별 정원 모집에 대한 최종 성적표가 나올 텐데요. 이 정시 모집 경쟁률이 최종 이 충원율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구가 올해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준공 전에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 준공 검사 관제를 도입합니다. 대상은 이면도로 개설과 산책로, 쌈지공원 조성 등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입니다. 무부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34명의 청년 구민감사관이 공사 감독 역할을 하게 되며 시공사는 미비 상황을 보완하고 불편사항을 시정 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